네,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시장 특히 갑자기 환율이 부각되면서 시장 안에서의 공포 심리를 살짝 유발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마감했는지 그 안에서의 종목들 이야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고스톱 이성우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갑자기 시장이 특히나 오후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낙폭을 키웠어요. 네. 그게 환율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다시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야기도 전 오늘 방송 중에 들었거든요. 네.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올 수도 있고요. 어.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보통 엔화의 역사적인 추이입니다. 네. 엔화의 역사적인 추이는 방향성을 정하면 그 방향대로 좀 나아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은 N저 구간 안에서 좀 변곡의 형태가 나타난 거죠. 다시금 엔화의 평가 절하에서 그 변곡의 형태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 방향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추세 같은 경우가 깨지는 흐름, 즉 N고가 강화되는 흐름은 140N 정도, 이 정도가 깨지면 이제 강화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때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대입해서 보시거나 네. 아니면 주요 가격대를 정해서 이 정도 가격을 깨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구나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도 테마만 가는 요상한 장이다라고 오늘 장을 평가했는데요. 네. 그 안에서 또 요상한 종목 무엇이 살아남았는지 알아보기 앞서서 지난주 이성 이사의 적중률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8개의 주가 의견 적중 보여주셨네요. 80% 높은 성적표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도 10개 종목 만나보시죠. N포털 사이트 안에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검색한 종목들 상위 10개를 추려봤습니다. 진단키트 역시 많고요. N폭스도 진단키트랑 같이 엮어볼 수 있겠죠. 전고체 배터리도 있는데 어떤 종목인지 보시죠. 시젠 23% 급등으로 마감을, SD바이오센서는 13% 상승으로 마감을, 반면에 삼부토건은 하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SD바이오센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오늘 엠폭스 거의 매 코너마다 저희가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네. 제가 방송 중에 뉴스 하나 봤는데 필리핀 안에서도 이제 해외로 나가본 적이 없는 한 남성분이 네. 엠폭스에 이제 걸렸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아시아권 전역에 대한 위험이 도사릴 것 같아요. 네. 변이도 또 무섭다고 하는데 SD바이오센서 오늘 장중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땐 내일도 연속성 있게 보십니까? 연속성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코로나19와 엠폭스가 중복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시장 안에서 시세가 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쪽 키트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은 시세는 8분 응선은 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종가 매수 부분의 활용, 그다음에 장중의 저가 부분 가격대 밴드의 활용,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때 해지 차원 정도, 이 부분을 활용해서 이벤트에 대한 접근 정도로 지금은 열어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엠폭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해외로 좀 확산이 된다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퍼질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약간은 좀 윤리적인 부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과하게 퍼질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 보니 해외 쪽에서 좀 확산이 될 때 이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그 기준은 저점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올라왔을 때,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적어도 추격은 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SD바이오센서 그 의견 연속성 추가적으로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또 이와 함께 오늘 많은 엠폭스주들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 상위권 안에 시젠도 있고요. 네. 파미셀의 경우에도 그와 관련해서 상승을 그죠. 보여줬는데 네. 그럼 지금 이 같은 테마 안에서는 종목의 너가 펀더멘탈이 좋아, 너가 조금 더 실적이 있어 이런 네. 걸 따져보기보다는 네.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될까요? 네, 같이 움직인다라는 시각이고요. 관련해서 종목들 먼저 상한가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종목들이 시세를 후발적으로 붙이는 그런 특성들이 오늘 있었어요. 근데 시장이 조금 불안한 형태가 이번 주에 지속된다라고 하면 네. 관련해서 지금 거래 대금이 쏠려 있는 엠폭스라든지 코로나 관련된 종목 쪽으로 추가적인 시세가 발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거는 트레이딩 관점. 사서 이거를 시간을 투여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들고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매수했다가 한 3에서 5% 정도 수익 발생하면 좀 챙겨주고 그런 식의 대응 부분을
좀 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으로만 보자. 너무 나 상한가 먹을 거야 이게 아니라 한 네네. 5에서 6%의 수익만 실현하는 정도로만 봐도 네. 충분히 좀 혼란스러운 장 안에서 테마주 역할은 충분히 해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점에 그 의견 드렸습니다. 약간 목 욕심은 살짝 덜고요. 우리 단기적으로만 접근해 볼게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한국가스공사 오늘 6거래일 만에 하락 네.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뭐 한국가스공사는 요금 인상 플러스 대왕고래 테마에 대한 이벤트 같은 것들이 남겨지면서 꾸준히 상승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낙폭이 컸거든요. 네. 그간 올랐던 것에 따른 건전한 조정일까요? 오늘 하락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이 확실히 빠른 게 보통은 어떤 일정이 존재를 할 때 네. 그 일정에서 뭐 어떤 발표를 할지 확인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내일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우선은 선제적으로 매도가 나온 것으로 토론회를 앞둔 매도요. 네, 그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런 재료 외에도 다른 일정 이벤트가 있을 때 미리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서 다른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할 때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추세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난 이후로 꺾였을 때 그 뒤부터는 난이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 우선은 곤데요. 우선은 곤데 가격 타이밍 같은 경우를 지금 가격대보다는 한 10% 정도 추가 하락 나왔을 때 그 기준을 잡고 우선은 접근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대왕고래 테마도 어떻게 보면 네. 정책 테마였잖아요. 네네. 당시 뭐 동해 가스전 하면서 테마주들이 특히나 유동쳤을 때가 있었고 네. 지금은 정책 테마가 코로나로 간 거 아닌가. 그죠, 왜냐면 그죠. 뭐 진단 네, 키트도 네. 품절이다라고 하고 정부에서 마스크라던가 재택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 지금 정책 테마로 코로나 쪽이냐 대왕고래 쪽이냐 엇갈린 상황이라고 네. 보거든요. 네. 그 두 개의 매력도를 놓고 보면은 뭐가 더 좋아 보이세요? 저는 가깝게는 코로나 쪽에 무게를 더 두고요. 단기로는. 네, 그 다음에 네. 약간 가을이 넘어갔을 때 이제 겨울이 올 때는 대왕고래 쪽에 무게를 두고 그렇게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테마 안에서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매력도가 달라질 것이다.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강한 테마는 앞서 전해드렸던 뭐 엠폭스라던가 코로나19 테마가 더 강하다라는 점. 한국가스공사는 곱니다. 그럼 매수 기회는 현재는 아니고 조금 더 내려왔을 때.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접근 이 부분을 열어둡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고긴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보시죠. 전고체 테마로 이수스페셜티 케미칼과 한농화성이 오늘 장 빨간불을 또 한 번 켜줬는데 이수스페셜티 케미칼은 장중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윗꼬리가 달려서 네. 예, 약간 오늘까지 이 힘이 도달하긴 좀 약한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전고체 쪽 같은 경우가 그 시장의 일차원적인 논리로는 충분히 합당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망가의 배터리 같은 경우가 과한 열을 받았을 때는 뭐 열과 관련된 부분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화재가 나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지금의 전고체 배터리의 수율과 가격으로 탑재되면 전기차 기준에 한 5억 정도 가격이 넘어가야 돼요. 네. 5억 정도 가격. 그러면 과연 전기차를 탈 수 있을까? 불가능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건 단순한 논리로는 전고체 배터리 쪽의 시세가 가능한데 아직 상용화까지는 배터리 셀 업체들이 주장하는 기간은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전고체 황화물계 소재 이게 부각되기는 하지만 스탑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논리는 충분한데 네. 시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그 투자 기간도 기회 요인이잖아요. 네. 기회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스톱 의견 주셨고 오늘 그 대항마로 하이브리드카 관련주가 네, 또 네. 눈에 띄었어요. 네. 상대적으로 그쪽이 지금 당장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테마다 보니 전고체보단 강할까요? 네. 훨씬. 예, 그쪽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곧이죠. 예, 8월 28일 예정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주주 친화 정책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차 부분에 이 투자에 대한 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건 굳이 전기차 쪽으로 무리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하이브리드카 관련해서 좀 더 부각이 받을 수 있기에 저는 전고체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에 무게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 주변 분들도요. 네. 처음에 차 이번에 바꿀 때 전기차냐 하이브리드카냐를 굉장히 고민 많이 네. 하셨는데 네. 전기차를 선택한 이유는 하이브리드카는 그 휘발유 내연 네,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가는 과도기다. 따라서 전기차 인프라가 다 깔리고 난 반면은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선호도는 오히려 중고차 값도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로 인해서 전기차를 매수했는데 샀는데 네, 네.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다시 또 손바닥 뒤집듯이 하이브리드카의 매력도가 떨어질 가능성은 현재 구간은 없는 건가요? 충분히 그 부분도 존재해요. 너무 어렵네요. 그 부분도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각을 네. 지금은 전기차가 이슈가 있으니 하이브리드 쪽을 보는 거는 맞고 그러면서 관련주들은 반응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자동차 부품주가 주가 수익률 한 5배 하이브리드 쪽은 받고 있어요. 이거를 뭐 10배 그 이상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이브리드 카 또한 한계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거를 추세적으로 가지고 간다 그런 점보다는 하나의 좀 이벤트적인 활용 그렇게 열어서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이 타겟 프라이스를 할 때 네. 밸류를 거기다가 적용하잖아요. 네. 그럼 전기차한테 줄 수 있는 밸류랑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밸류를 따져보면 전기차 밸류가 더 높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전기차에 대한 밸류가 더 높은 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카의 타겟 시장은 북미 뭐 네. 이쪽 그런데 전기차 쪽은 북미, 유럽 뭐 이런 식으로 파이가 더 크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가 전고체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하이브리드카도 정리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은 오늘장 급등 보여준 이오플로우입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런 판매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 승소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판매 금지 가처분에 승소를 했고 네. 이제는 뭐 판매에 대한 부분에 거의 8분 응선, 최종 관문 이 단계를 넘어섰다라고 보면 돼요. 최종 관문을 네. 넘어섰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여기에서 또 뭐 강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 부침이 심해요. 해당 종목 주가 부침이 심하고 특히 우리가 헬스케어 형태를 갖춘 제품들 이를 파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주식을 가지고 갈 때도 좀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그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이오플로우도 의료기기 업체잖아요. 네네. 뭘 주로 판매하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슐린 펌프 쪽이거든요. 인슐린 펌프. 네. 그럼 당뇨랑 연관이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와 관련돼서 뭐 하나의 펌프, 그 다음에 추후에는 기기, 뭐 혈당 기기와 네. 이게 함께 콜라보가 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요. 그만큼 시장에 좀 파이는 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계속 뭐 이 부분에 특허에 대한 부분의 논쟁은 있을 거라서 우리가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8분 응선은 넘었다. 최종 네. 관문은 어느 정도 넘었다라는 점에서 그 의견을 주셨는데 이 이오플로우의 그럼 인슐린 이야기도 다시 말하면 당뇨, 비만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말이 많았던 펩트론 사태로 인해서 이 비만 당뇨 쪽에도 괜히 불통이 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이송이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세는 네, 지장이 펩트론만의 이거는 잘못이고요. 네. 글로벌로 봤을 때 뭐 GLP-1 기전을 중심으로 한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뭐 가격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 당뇨와 관련된 부분에 뭐 패치 아니면 지금 인슐린 펌프 이런 게 네. 그 GLP-1 기전의 비만 치료제가 더 레벨업이 되면 다 무력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좀 고민이 됩니다. 네. GLP-1 기술력이 더 늘어나고 개발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인슐린 펌프와 관련해서는 좀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점도 한번 여러분 저는 몰랐던 상황인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오플로우는 곱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마지막으로 볼게요.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24% 많이 올랐네 싶을 수 있지만 새내기 주예요. 네. 오늘도 또 상고하저가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IPO 새내기 주들의 흥행은 언제 재발되는 걸까요? 최근에 좀 무게감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런 점과 함께 뭐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수급 같은 경우가 빠지는 하나의 가격 기준이 시가 기준으로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시가 기준을 이탈하고 오후에
그 부분 회복 못하고 흘러간다라고 하면 신규주들 같은 경우는 오후에 되려 좀 매도세가 강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전진 건설 로봇은 스탑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름에 로봇이 있긴 한데 네. 그냥 건설 그리고 뭐 소방 네, 레미콘. 이쪽이더라고요. 네. 그럼 로봇에 대한 매력은 지금 없는 건가요? 추후에 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진행될 때는 또 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네. 우리가 재건과 관련된 진행을 할 때는 뭐 레미콘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보겠지만 건설기계 쪽 같은 경우를 보는 게 저는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수급도 조금 더 깔끔한 게 뭐 신규주 같은 경우는 아직 나와야 되는 물량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로봇 쪽 그다음에 뭐 건설기계 이쪽을 딱 뭐 접목해서 본다라고 하면 전통적인 우리 재건 관련주들 네 그쪽으로 접근을 열어두겠습니다. 이름에 로봇이 있어서 많은 분들 좀 헷갈리셨을 텐데요. 지금 당장 이 회사의 로봇 모멘텀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스톱 의견 드렸고요.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은요. 시젠과 삼성전자, SD바이오센서, 파미셀, 한국가스공사, 이오플로 고 의견 받았고요.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가장 수상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고민이 됐어요. 오늘 또 네, 없나요? 고민이 할 게? 거의 없었어요. 네, 거의 없었는데 네. 이오플로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거래도 네. 수반되었고 인슐린 펌프가 미국 판매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부정적인 요인이 제거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는 12,600원 구간입니다. 가격의 시세가 시작된 구간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목표가는 15,000원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라는 점을 목표가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대입니다.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손절의 단행보다 뭐 도달보다는 네. 매수가, 목표가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가 10,000원입니다. 오늘은 약간 뜨뜻미지근한 네. 탑픽조가 나왔네요. 네. 네, 여기서 이성 이사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저희와 함께 오늘 시장 잘 대응해 보셨길 바라면서 내일도 여러분들을 위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